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등 3대 특검의 특별검사를 지명했습니다. 후보자 추천을 받은 당일 밤 속전속결로 지명 절차를 마무리했는데 이르면 이번 달부터 수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는 19일로 3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특수국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은 어제 경찰 소환을 거부한 채 반바지 차림으로 자택 지하 상가를 걸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차명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첫 고위직 인사 낙마 사례가 됩니다. 24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이륙 직후 곧바로 추락했습니다. 여객기가 추락 직후 폭발하면서 탑승객 대다수와 함께 추락 지점에 거주하던 지역 주민들도 숨졌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의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가 지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은 지 몇 시간 만에 지명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각각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습니다. 큰 특검 조직을 잘 이끌어야 되잖아요. 업무를 잘 배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니까 큰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 전 권한대행은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윤석열 정권과 대립해왔고 민 전 법원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이 전 고등검찰부장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는 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각각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명태균 씨와 건진 법사의 공천 개입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 그리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한 의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한 만큼 대상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명과 동시에 특별검사 3명은 곧바로 수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준비 기간이 최장 20일인 만큼 다음 달 초, 이르면 이번 달 말에도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돼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40일에서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앞둔 검찰의 수사도 빨라지는 중입니다. 건진 법사를 다시 소환해서 샤넬백 등 김 여사 선물과 김 여사와 직접 주고받은 인사청탁 문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검찰 주차장으로 흰색 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탄 차량입니다. 건진 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전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선 이후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출범 전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조사에서 전 씨가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전 씨는 김 여사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사청탁과 관련한 불만을 쏟아내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윤핵관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조사에서 검찰은 전 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해달라며 건진 법사에게 건넨 선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입니다. 전 씨는 처음엔 선물을 받았지만 모두 잃어버렸다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전 씨에게 받은 샤넬백을 매장에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자 친분이 있던 유 씨에게 교환을 지시했다.
여러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해서였지만 다 잃어버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 선물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통일교 측이 마련한 김 여사 선물용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추적하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라스베이거스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이자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명령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는 나오지 않고 자택 내에 지하상가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됐는데 경찰은 강제 수사에 앞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소매에 반바지 차림으로 상가를 거닙니다.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상가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2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은 채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소환 통보는 망신주기라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위법한 영장을 집행한 만큼 경호처의 체포 저지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범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환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공무 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인데. 하루 종일 윤 전 대통령을 기다리던 경찰은 어제 오후 6시 다시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오는 19일 다시 출석하라는 건데 경찰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3차 소환 통보는 사실상 최후 통첩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이나 방문 조사는 고려할 수 있지만 출석 조사는 받을 수 없다며 다시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CCTV 등 핵심 증거 분석이 마무리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긴급 체포 등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차명부동산과 차명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판단으로 보이는데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됩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입니다. 오 수석은 임명 직후 차명부동산과 차명대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사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지인 이름을 빌려 차명관리하며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입니다. 오 수석은 곧바로 해당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오 수석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점을 들어 교체 가능성에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2007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15억 원의 차명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오면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공세에 나서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오 수석의 거취를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도 같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오 수석을 고발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정수석은 인사검증과 공직감찰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재산은닉 의혹을 받는 인사가 민정수석을 맡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민정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에 부담을 느낀 오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현재 대통령실에서 사의를 받아들일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첫 고위직 인사 낙마 사례가 됩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242명을 태운 인도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면서 수백 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영국인 승객 1명을 제외하고 탑승객 대다수가 목숨을 잃은 걸로 보입니다. 특히 비행기가 주거지로 떨어지면서 탑승객 외에도 인명피해는 계속 늘 걸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오후 인도 서부 아마다바드 국제공항입니다. 영국 런던을 향해 이륙한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고도를 제대로 높이지 못하고 이내 추락합니다.
곧바로 불기둥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인도 민간 항공국은 탑승객 242명을 태운 사고기가 이륙 직후 메이데이를 보내고 곧바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मगर 1.25 लाख लीटर ईंधन विमान के अंदर ही था और लगभग गर्मी तापमान इतना ऊंचा हो गया कि किसी को बचाने की मौका ही नहीं मिला. 탑승객 명단엔 인도인 169명, 영국인 53명 등이 포함됐고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생존자는 1명으로 현장에서 구조됐고 그의 탑승자 대부분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माहौल अभी बहुत गमगीन है और अभी कुछ बता नहीं सकते क्योंकि बहुत सारी डेड बॉडीज है और पहचानना भी मुश्किल है इसलिए यहाँ पे जो अपडेट आएगा वो आगे फिर पता चलेगा. 현지 언론들은 여객기가 이륙 직후 공항 인근 주거 지역에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사고 여객기가 공항 인근 국립의과대학 건물로 추락해 학생 인명 피해로도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무너진 건물에서 수십 명이 숨졌고 내부에 더 많은 사람이 갇혀 있다고 구조대원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고기는 2009년 운항을 시작한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으로 추락 사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단을 인도로 파견하겠다고 밝혔고 영국 정부도 조사팀을 보낼 예정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계 인사들을 만납니다. 이번 회동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SK 최태원, 현대차 정의선, LG 구광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함께 한국경영자 총협회까지 6개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로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직접 듣고 주요 국정과제인 민생경제 활성화와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시계를 제작할 거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국민 누구나 디지털로 대통령 시계를 찰 수 있게 됩니다. 친필 서명이 들어간 대통령 시계, 대표적인 대통령 기념품이죠. 하지만 이번엔 만들지 않을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자 온라인에선 스마트워치에서 쓸 수 있는 대통령 시계 배경화면을 만들어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소셜미디어 X로 직접 워치 배경이라도 만들어달라 이런 의견을 들었다면서 실제 스마트워치로 쓸 수 있는 대통령실 공식 디지털 굿즈를 기획해 제공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또 디지털 굿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고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실제 시계도 머지않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착용하는 이 4만 원 상당의 시계가 주문 폭주로 전 매장 품절되거나 디지털 굿즈로 직접 제작하는 모습에서 대통령 관련 기념품에 대한 인기에 엿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를 찾아서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보기로 결정한 건 이 작품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를 찾아서 뮤지컬 레 미제라블을 관람했습니다.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함께 레드카펫에 선 트럼프,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습니다. Have you seen the musical before, and do you identify more with Jean Valjean or? Oh, that's a tough one. That last part of that question, that's tough. I think you better answer that one, honey. I don't know. 주인공인 장발장이냐, 무자비하게 법을 지키려고 추격하는 자베르냐, 어느 쪽과 가깝냐고 물은 겁니다. 멜라니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트럼프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케네디 센터의 기존 이사회를 다 해촉하고 자신을 직접 이사장에 임명했는데 이에 반발한 배우들은 공연을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민중봉기를 다룬 작품을 보는 트럼프에게 현장에선 환호와 야유가 엇갈렸습니다.
미국 LA에서 열린 국토안보부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상원 의원이 강제로 퇴장당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시위를 둘러싸고 미국 내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Senator Alex Padilla, I have questions for the Secretary. 현지 시각 12일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의원이 나타나서 소리쳤습니다. 3명의 의원들 곧바로 의원을 밀쳐냈고요. 바닥에 무릎 꿇린 뒤에 수갑까지 채웠습니다. 노엄 장관은 LA 시위 사태를 진압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도중이었습니다. The way that he acted was completely inappropriate. It wasn't becoming a U.S. senator or a public official, and perhaps he wanted the scene, and that's what he wanted. But I think the American people are sick of this kind of action. 민주당에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국 상원 의원을 수갑으로 채울 수 있다면 당신에겐 무슨 짓을 할지 상상해보라고 했고 온라인에서도 이건 미국이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터져나왔습니다. (12.3) 계엄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184일. 윤석열 정부가 이 사이 62개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알박기 인사, 보은 인사 이런 비판이 뒤따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임명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 13%가 채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한국 마사회 수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선배인 정치권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에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논란이 일자 대선을 앞두고 이들의 인선은 결국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는 대선 전까지 60개 넘는 공공기관장 자리를 임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3개, 한덕수 전 대행 18개, 최상목 전 대행 29개, 이주호 대행이 12개를 임명했습니다. 친윤 인사와 캠프 출신 등을 위해 줄줄이 보은 인사가 이어진 겁니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출신인 최춘식 전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에 임명됐고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인 김삼화 전 의원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들 모두 1억 5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3년 임기가 보장됩니다.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대학 동기인 김영진 변호사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해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은 전체의 65%, 10명 중 7명 가까이 이릅니다. 2년 이상 임기가 남은 기관장도 3분의 1이 넘습니다. 철학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고 기관장이 정부나 또는 대통령실에 네트워크가 없게 되면 조직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대선 당시 여야는 모두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불법 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등의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게다가 전임 정부 대통령실의 80여 명은 사직서도 내지 않은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른바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들인데 이들 때문에 새 직원도 뽑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로에 시달린 대통령실 직원이 쓰러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한 공무원 전원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대부분이 복귀했지만 상당수는 간단한 인수인계만 마치고 소속 부서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공무원 추가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 이른바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 80명가량이 사직서를 내지 않은 상태로 출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를 안 하는 상황에서 월급은 받아가고 있다면서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사직 의사가 없는 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대통령실 편제를 계속 차지하고 있어 새 정부의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자체 면직위원회를 만들어 강제 면직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탈이 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대통령실에 파견돼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할 인력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안타까움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도 사직하지 않은 150에서 180명의 어공이 있었는데 약 50일간 신분을 유지시켜줬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임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탄핵 반대 당론을 바로잡겠다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제안은 부질없다고 했고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과정에선 어떤 하자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분열이란 이름으로 도망쳐선 안 된다면서 직접 당시 후보 교체에 대해 당무 감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라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개혁안은 끝까지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된 문제를 갖고 찬탄 반탄을 갖고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부질없는 짓이다. 쌍권 지도부가 주도했던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해서도 어떠한 법적, 정무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분열은 안 된다며 단결을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훨씬 훌륭한 김문수 후보를 내세우고도 분열과 반목을 하다가 패배했습니다. 선거라는 대회전 앞에서는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날 의원총회를 돌연 취소한 데 대해선 다수 의원들이 김 비대위원장의 생각과 달랐다면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은 소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겁이 나서 의총을 영위한 건 아니다라는 말. 같은 시각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 후보 교체 사건에 대한 당무 감사를 받기 위해 직접 당사를 찾았습니다. 분열이라든지 이러한 이름으로 개혁을 좌초시키거나 후퇴한다면 저희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 원내대표가 퇴임함으로써 지난 12.3 계엄 이후 탄핵 반대 당론화, 대선 후보 교체 소동 등을 일으켰던 이른바 쌍권 지도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신임 원내 지도부는 16일 선출됩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날씨입니다. 제주도에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주의 많게는 250mm 이상이 쏟아지고 남해안에도 12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어제보단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서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